국가는 왜 탄생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굳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시작했을까요? 17세기 유럽에서는 수많은 종교 분파들이 자신의 사상이 맞다며 전쟁을 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토머스 홉스는 종교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국가가 탄생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종교 때문에 전쟁하던 인간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국가가 탄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걸까요? 토머스 홉스가 생각한 국가의 탄생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홉스가 살던 당시의 유럽은 종교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각종 종교 분파가 자기가 맞다며 싸움을 멈추질 않았는데요. 왜 이런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중세까지 유럽은 로마 가톨릭을 거의 유일한 종교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톨릭이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알브레히트라는 독일 주교가 있었는데 대주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이를 보고 마르틴 루터라는 양반이 교회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의 죄를 돈으로 사고 파냐며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의 교회가 왜 잘못되었는지 95개의 이유를 종이에 써서 교회의 문 앞에 대놓고 붙여놓죠.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뿐만 아니라 칼뱅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자신만의 종교 사상을 설파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다면 칼뱅은 그것을 제대로 확산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칼뱅은 대중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그의 사상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죠. 이 상황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카를 5세는 더 이상 많은 종교 분파가 날뛰게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중재를 시도하죠. 하지만 루터와 칼뱅이 비롯한 수많은 종교 분파들은 자신들만의 사상을 주장하며 계속 날뛰었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빡친 카를 5세는 결국 자기가 믿는 교리를 그대로 강요하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모조리 자신의 제국에서 내쫓아버리죠. 그러나 새로운 종교 분파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지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걸 수습하지 못한 카를 5세는 결국 동생에게 왕좌를 내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황제가 된 페르디난트 1세는 얼른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서 루터를 비롯한 교회파와 딜을 합니다. 야, 니들 종파 인정해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국교가 로마 가톨릭인 거 그냥 인정해줘. 서로 건들지 말자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라면 좋았겠지만 서로 죽어도 인정해주기 싫었던 이 분파들은 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이 3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죠. 이 상황 속에서 토머스 홉스가 살던 영국도 정세가 어지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비롯된 왕권 신수설을 믿었는데요. 왕은 신으로부터 국가를 통치할 권한을 물려받는다는 사상이었죠. 그래서 찰스 1세라는 양반은 그러한 자신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견제하던 의회가 사사건건 딴지를 걸죠. 게다가 시민들마저 찰스 1세가 국교로 지정했던 가톨릭을 믿지 않으려 하자 찰스 1세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국민들 상대로 자신의 권한과 종교를 주장하고자 하는 왕이 벌인 전쟁, 영국 내전이 시작되게 되죠. 이렇게 종교전쟁과 영국 내전으로 수없이 많은 싸움의 세월을 직접 지켜본 홉스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평화를 강조하는 종교를 믿던 인간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까? 그래서 홉스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본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종교니 국가니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탄생시킨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홉스는 각종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남을 해치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서로 죽이고 해치며 끊임없이 투쟁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으니 인간은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를 해치려는 존재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살던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 누가 먼저 죽이나 눈치 게임하고 있지 말고 그냥 우리 안전을 보장해줄 하나의 절대 권력을 만들자. 오케이? 이렇게 국가가 탄생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가장 강력한 통치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일부 자유를 포기하기로 계약하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 무질서하고 생명의 위협을 건대야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절대 권력이 살을 꽉 잡고 있는 편이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생긴 것일까요? 홉스는 종교도 국가가 생긴 원리와 똑같이 생겨났다고 여겼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서로 해치고 해치는 투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의 존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싸움을 거는 인간을 처벌하면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신에게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종교를 자발적으로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한을 품고 죽은 처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홉스가 살던 영국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종교전쟁과 자국의 내전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은 각종 종교 사상이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와 종교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본 결과 홉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절대 권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그래서 서로 싸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대 권력인 국가가 등장한 것이며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이다. 왜 인간은 정치적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홉스의 이야기. 정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한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다소 꺼림칙할 수 있지만 홉스가 살던 시대가 워낙 전쟁이 난무했던 상황이었으니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기도 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과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